7월 13일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영향에 따라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양시장 거래대금도 25조 원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고, 특히 환율이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현물 양시장 모두 순매수에 돌입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옵션 만기일만 아니었다면은 좀 많이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내일 추가적인 변동성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상하 하락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조금 부침이 있었고, 그 수급들이 코스닥 쪽으로 들어갔는데 하락 종목들이 좀 많죠. 지수가 오른 거에 비해서. 오늘 지수의 흐름 자체가 셀트리온, 에코프로, 뭐 루닛, 뭐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로 그냥 집중이 돼버렸습니다. 거기 거의 30%가 쏠렸어요. 전체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확장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기존에 있던 종목들만 올라가는 장세, 그리고 대형주가 좀 조정이 나오니까, 조정이 아니죠, 약간 강보합세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반도체 업종들, HBM 관련된 반도체 업종들이 올라가면서 테마가 한 4개 정도로 고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크게 오르는데 이게 뭐 그렇게 막 재미가 있는 시장은 또 아니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계속적으로 부진한 경제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여기에 수출까지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이 부양책을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상태까지 오지 않을까 하면서 또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제넬런 재무장관이 방중 효과를 결국 좀 조만간 발표한다, 이런 루머가 계속 트위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미국과 중국이 좀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무장관이 방중이 논의가 되고 있죠. 여기에 플러스 바이든 대통령과의 뭐 정상회담, 이런 루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사실 오늘 큰 이슈가 많이 없었죠. 왜냐면은 기대감이 더 많아서 어디까지 오를까를 좀 기대했는데 제 기대보다는 크게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들이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고, 자, 기관 금융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동안. 근데 새마을금고 그리고 GS건설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다,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왔고, 코스피 시장은 오늘 뭐 큰 거래대금이 나올 수가 없었죠. 네, 큰 거래대금이 나올 수가 없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거의 뭐 지난주보다 30% 이상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 DX, 셀트리온 제약, 뭐 셀트리온 이런 그 헬스케어 이런 그룹주들의 거래 비중을 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얘들이 루니까지 딱 이게 갖다 놓으면은 한 50, 30%가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체 거래대금 30%를 끄고 갔고, 특히 여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합병 상사 이슈. 네, 이거 3년 전에도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번에 합병할 건지 서정진 회장님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상승, 정말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정상장 이슈도 있고, 포스코 그룹주들의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이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올해 투자자별 순매수 사기 종목 수익률인데, 사실 에코프로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외국인 투자들이 삼성전자라든가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빅테크 업종들, 대형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매수세를 많이 한 이 외국인 투자들이 가장 큰 수익률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에코프로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가정을 많이 살렸다, 평화를 많이 지켜주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대형주의 쏠림은 뭐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막 좋진 않다. 네, 왜냐면 수급이 너무 이쪽으로 몰려버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뭐 포트가 그래도 5개, 6개 뭐 넘게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리스크 해지용으로 뭐 한두 종목을 넣어놨는데 거기 이제 주도주가 아니게 돼버리면은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 현재 오고 있다. 재미없는 시장이 다른 오르는데 왜 내 종목 안 오르지 하는 종목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이 이렇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거는 그렇게 시장의 투자 입장으로서는
달갑지 않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세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뭐 2008년도도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도 있는데 대세 상승장 2020년도죠. 대세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업종들이 다 올라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 국가잖아요. 그래서 수출 5개의 업종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자동차는 운수장비입니다. 운수장비, 뭐 전기전자, 뭐 제조업, 석유화학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다 올라가야지 대세 상승장에 나와서 하루에 막 종목들 계속 1000개씩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 오늘처럼 지수는 크게 오르는데 막 상한업 종목들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거는 대세 상승장이 아닙니다. 근데 연말까지 연준이 금리 피벗을 선언할 때까지는 아마 이런 시장이 반복될 것이다. 업종에 집중한 사람들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주도주에 편입되지 않는 종목들을 손절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테마주들이 느리지만 순환매가 오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들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사실은 뭐 2분기에 가장 큰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이 3분기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목표가가 상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슈에 따른 이 HBM 고성능 뭐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할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꽤나 높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업종들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 함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걸 제외하고도 업종이 하고 있는데 이 HBM 테마주들이 집중이 되는 이유는 테마가 한 10개밖에 없어요 아직. HBM 관련된 테마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야 이거를 뭐 한 바닥에서 200% 올랐는데 이거를 지금 타기도 그렇고 안 타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이 오고 있는데 조정 나올 때 한번 돌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PCB 관련 테마주들을 공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반도체 산업의 이 기본적인 베이스는 PCB거든요. 이 PCB 인쇄로 기판 관련 산업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MLCC랑 같이 PCB 산업을 이제 우리나라의 뭐 먹거리의 쌀이라고 산업의 쌀이라고 말하는데 베이스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PCB 관련 테마주들의 관심도를 여러분들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아직 많이 안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 관심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의 단위가에서도 이제 엔비디아가 ARM 인수가 인수가 아니죠. 뭐 투자가 논의됐는데 예전에 SK하이닉스에서 이거 살려고 했는데 유럽연합은 이 기업들의 합병을 통해서 어느 기업이 시장을 크게 점유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맨날 반독점 관련해서 아마존 뭐 애플에 맨날 시비 걸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되었는데 야 그때 ARM 인수했으면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진 이 정도까지 내용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반등은 나오고 있다. 다만 업종들이 반도체 업종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는 상황인데 대세 상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저는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스타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주는 돕니다. 이게 빠르게 도는 거냐 느리게 도는 거냐 차이지 돌기 때문에 그 테마주의 내 종목이 돌아올 때까지 실적 잘 나오고 모멘텀 있으면은 그냥 홀딩 하세요. 홀딩 하시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길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뭐 이슈가 많아서 벌써 내일 금요일인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7월에 반이나 지났다. 근데 반이나 아직 남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증시가 21일에서 23일 정도밖에 안 열려요 시장이.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작게 열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좀 매일매일이 아니고 뭐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고 뭐 주간 월간이 아니고 항상 모든 우리가 업종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은 최소 분기로 봐야지 그 업종의 분기 실적이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분기까지는 내가 가진 종목들에 손절하더라도 좀 보유하는 그런 미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 시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